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면 참 기분 더러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 숫자로 표현되는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문장이 더로 시작했으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반드시 명사가 나온다. 문장이 명사로 시작하면 그 명사는 주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렇죠? 근데 더에 관계되는 명사는 majority입니다. vast가 아니고 vast는 majority, 대다수, 대부분을 강조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he vast majority,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회사들, 학교들, 그리고 단체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of가 이렇게 되거든요. A of B 그러면 B가 큰 거고 A가 작은 겁니다. B에 속하는 A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정확하게 해석하면 회사들, 학교들, 그리고 단체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부분의 회사들, 학교들, 단체들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measure, 측정하고 보상을 하는데 high performance, 높은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보상을 해줍니다. 측정을 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individual merit라는 겁니다. individual merit, 개인적인 수치라고 해석을 했어요. 메리츠가 아니고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발음 잘못했어요. individual matrix라고 했어요. individual이라는 건 개인적이라는 거고 매트릭스는 이제 숫자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뭐 같은 예를 들어서 sales numbers, 판매량 되겠죠. 그 다음에 resume accolades, 수상 경력, 그리고 test scores,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험 점수입니다. 이런 거 들으니까 이런 거라는 게 매트릭스라는 거구나. 설령 individual matrix라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런데 individual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단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매트릭스라는 말을 이해 못 하더라도 개인적인 매트릭스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앞으로 이런 걸 개인적인 매트릭스라고 이 사람이 설명하겠군 이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individual matrix라는 걸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계속 여기에 몰라 그리고 집착하고 있으면 진도 안 나가요. 그죠? 아는 걸 통해서 적당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문장이 더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드시 명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문장 맨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 명사는 뭐다? 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The problem, 문제인데 어떤 문제니? 그랬더니 this approach는 접근 방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접근 방법에 존재하는 문제는 뭐다? 뭔가 설명이 나오겠죠. 뭐뭐다라고 했는데 it is based on, 뭐뭐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근거한 거라는 겁니까? 이 접근 방법이 뭐뭐에 근거한 거라는 겁니까? 접근 방법 되겠죠. 이 접근 방법이 뭔가에 근거한 거다라고 해석이 된 게 맞습니다. 어떤 믿음에 근거한 거냐? A belief that. 요거 많이 보던 패턴이네. 뭐죠? The idea that, the fact that 이렇게 나오는 동격의 대시겠죠. 동격의 대도 접속사입니다. 종류로 보면 접속사가 되는 거고 하는 기능으로 보면 동격이라는 거죠. 뭐라는 belief, 믿음에 기초한 거란 겁니다. 뭔가는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뒤에 설명 나오겠죠. We thought,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Science, 과학이 had fully confirmed, 완전하게 남김없이 다 confirmed, 확인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미 thought는 과거고 had confirmed는 과거 완료니까 이미 확인했다고 우리가 생각한 거죠. 더 먼저 했다는 겁니다. 해석상 그렇다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고 해석상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떠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We live in a world,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어떤 세상?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입니다. fit, 잘 어울린다라는 말인데 여기다가 fittest, 가장 최상급이 만들어냈죠.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입니다. 적응 잘하는 애들만 살아남는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과학이 이미 fully, 완전히 다 확인을 시켜줬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애들이 잘한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닐걸? 점수가 낮다고 사회생활, 학교에서 모범생이 점수 잘 받는 애들이
사회에서 다 잘 사느냐, 다 잘 적응하고 사느냐,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정해져 있잖아. 예측 가능하죠. 앞으로 중간고사를 얼마 뒤에 칠 거야. 중간고사에는 뭐가 문제 나올 거야. 이런 확실한 세상에서는 확실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사회는 절대로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세상에서는 성적 잘 나온 애들만 잘 지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 Thanks to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 방법 덕분에 이거 아직 명사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 문장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컴마도 있잖아. 문장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나올 겁니다. 새로운 문장이. We know that. 생각, 의견, 말 다음에 나오는 that. 별 뜻 없는 뭡니까? 접속사인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지는 뒤에 나올 겁니다. 대시 접속사니까 그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뚱딴지 같이 명사처럼 안 생긴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처럼 안 생긴 이상하게 나왔지 ing 준동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건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 준동사가 나와 있네. 이거 그러면 얘가 명사라는 거구나. ing를 붙인 명사 뭐죠? 동명사겠다. 그러면 뭐뭐 하기 하는 것 좀 해석하면 되겠죠. Our highest potential. 가장 높은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은 이제 동사 나오네. 맞네요. 그죠? not 나왔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but 이거야 라는 패턴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라는 패턴이 not bu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다 but survival of the best fit.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거다. 이걸 해석을 최적임 생존이라고 했어요.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학교라는 세상은 확실함의 세상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100%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100%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선 잘 살아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은 확실성의 세상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세상입니다. 달라요. In other words, 쉼표가 있고 명사로처럼 보이는 게 안 나와. 전치사로 시작해. 그러면 이거는 쓸모없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말로는 문장이 이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Success is not but 또 나왔죠. 이 패턴 또 나왔습니다. 성공은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라는 말이겠죠. Just about how creative or smart or driven you are. 네가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열의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how well 얼마나 잘 you are able to connect with 연결이 될 수 있냐, contribute 공헌할 수 있고 benefit from 어딘가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The ecosystem 생태계로부터 people around you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생태계로부터 얼마나 연결이 되고 잘 연결이 되고 기여할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다. 네가 너 개인적으로 얼마나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얼마나 열기가 있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거야 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건 원래 생태계라는 말로 쓰는데요. 생태계라는 게 이런 거죠. 영양분을 만들어낸 생산자와 그것을 나무가 만들어낸 과일들을 먹고 사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 사이에 얘네들이 죽고 나면 분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뱅글뱅글 돌겠죠. 이 생산자는 어디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냐? 환경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요. 햇빛과 공기와 물과 토양이 제공해주는 영양분 이런 걸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낸 거죠. 과일을 만들어내죠. 과일을 만들어내면 그걸 먹는 애들이 있고 얘네들이 먹다가 죽으면 분해하는 애들이 있고 분해가 되면 다시 이 생산자에게 양분이 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 생태계로 합니다. 이 생물학적인 용어인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나중에는 많이 응용이 됩니다. 애플 생태계라는 말 많이 쓰죠. 옛날엔 핸드폰 하나 만들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이 제조회사가 만들었어요. 이 폰이 LG폰이면 폰 안에 들어가 있는 핸드폰 앱들이 다 LG에서 만든 겁니다. 재미없어서 너무 재미없어서 아무도 이 게임을 안 썼어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최초로 자기의 운영 체계를 만들면서 더 중요한 건 앱스토어를 만들었어요.
자, 내가 애플폰을 만들 테니까 이 폰에 들어가는 앱을 너네들이 만들어서 한번 올려봐. 내가 팔아줄게. 팔고 나서 내가 조금 떼갈게. 30% 떼갈게. 나머지 70%는 네가 먹어. 그러니까 네가 잘 팔 수 있는 프로는 막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 앱스토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고 싶은 앱을 선택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제조회사가 만들어주는, 제조회사가 폰을 생산할 때 껴놓는 진짜 재미없는 낚시 게임 같은 거, 고스톱 같은 거, 이런 게임만 우리가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애플이 처음으로 깼다는 겁니다. 생태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 한 30분 떠들어야 되는데, 일단 예전에는 생태계라는 게 생물학적인 용어인데 지금은 이 생태계라는 게 상호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합시다.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